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영상답게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죠. 그 전문가들이 로드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용어들, 그리고 또 얘기한 용어 이외에 평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옛날에 애견 미용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그 시절에 썼던 그런 용어들을 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잘못된 표현들을 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애견 용어들,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니까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용어들, 올바른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그 학생들은 매일 뭐 봤던 그림이죠. 저희 학원에 이제 앞쪽에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정말 기본적인 그 애견 푸들의 부위별 용어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용어들을 설명하기 먼저 이전에 우리가 왜 그 클리핑 하고 시저링, 코밍 이런 용어들 있죠. 클리핑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리깡 미용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바리깡 미용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바리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일본어 같은 감각 좀 느낌이 있어서 저는 클리핑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발기라는 말을 써요. 클리퍼 또는 이발기라는 말을 써요. 실제로 미용할 때는 클리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저링 하는 거 있죠. 가위로 커트하는. 그거는 그 시저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한글로 말하면 가위질이라고 하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질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뭐 사람들이 좀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낮추어 표현할 때 뭐 그런 말 있죠. 선생질하네 뭐 이런 그런 무슨 질이라는 건 좀 행동에 대해서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라 저는 그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표준어에도 보면 도구를 다루는 건 무슨 질이라는 전미사를 써도 그게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위질 한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저속하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위질이라는 말보다는 시저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시저링 한다 이게 조금 더 어감이 나은 것 같아요. 가위질보다는. 그리고 코밍 있죠. 우리가 빗질하는 코밍 또는 빗질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 가끔 콤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런 말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 쓰면 정말 무시당해요. 코밍이면 코밍이고 빗질이면 빗질입니다. 한글로 하면 빗질을 한다라고 해야 되고,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코밍이라고 하면 돼요.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뭐 콤질을 해라, 콤질해야 된다, 콤질하고 나서 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진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런 말 표현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전문가죠. 전문가답게 전문적인 용어, 올바른 용어, 수준 높은 용어를 쓰시고 그런 용어들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콤질 절대 안 돼요. 코밍 또는 빗질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견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최고 있죠. 최고선. 최고선은 앞발 뒤꿈치부터 기갑까지 수직으로 끈 선을 최고선이라고 합니다. 최고라고 하고 그 최고를 나타낸 선을 최고선이라고 합니다.
채장선은 채장을 나타내는 선이죠. 채장은 흉골단부터 좌골단까지 이어지는 일자로 이어지는 이 선인데 좌골단이 있는 이 뼈 있죠. 이 뼈의 이름은 좌골이 아니에요. 이 뼈의 이름은 관골입니다. 아시겠죠? 관골. 이 뼈의 이름은 관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좌골단이냐? 이 뼈가 어릴 땐 세 개의 뼈가 있어요.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장골, 치골, 좌골이라는 세 개의 뼈입니다. 어릴 때는. 이게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완전히 딱 붙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장골과 치골과 좌골의 공간이 없이 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한 개의 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관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골이고 관골의 끝에가 좌골이니까 장골, 치골, 좌골. 좌골의 끝부분이라고 해서 좌골단인 거예요. 우리가 왜 바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바지 끝단 뭐 7인치, 7인치 막 이렇게 멋 부린다고 막 줄이고 하죠. 특히 남학생들은 그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끝단. 그래서 좌골의 끝부분이다라고 해서 좌골단인 거고 흉골은 잠시만요. 흉골은 늑골을 이어주는 뼈입니다. 여기 늑골이 갈비뼈라고 부르는 늑골이 이렇게 있죠. 늑골을 이어주는 이 뼈가 흉골이에요. 이 뼈가. 흉골의 끝부분이 흉골단이죠. 아까 제가 단자는 끝단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흉골의 끝부분이 흉골단이다. 그래서 흉골의 끝부분, 흉골단과 좌골단을 이어주는 이 선이 채장선이죠. 그래서 푸들이 스퀘어 타입이라고 하는 건 채고와 채장의 길이가 1대1이다. 뭐 1대1, 10대 10, 100대 100 똑같은 말이죠. 이 채고와 채장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스퀘어 타입이 되는 거고 채고, 채장이죠. 자, 여기에서 앞가슴, 자, 이제 머리부터 봅시다. 우리가 클리핑 할 때 이 눈 꼬리에서 귀까지 가는 이 선 있죠. 이게 이미지너리 라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미지너리 라인이 아니라 이매지너리 라인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매지너리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달리 뭐 증명할 거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영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이미지너리 라인입니다. 다만 편의상 그냥 이미지 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이미지너리 라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양쪽 능사 역V자로 클리핑하는 여기 있죠. 여기는 인덴테이션입니다. 아시죠? 인덴테이션, 이미지너리 라인. 그리고 이제 크라운이 있고 크라운의 맨 윗부분 있죠. 여기는 탑노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쇼미용도 마찬가지고 이래 뭐 컨티넨탈 클리버를 한다, 잉글리시 퍼피 뭐 이런 쇼미용도 마찬가지고 크라운의 맨 윗부분은 탑노트라고 부릅니다. 탑노트 이렇게 해도 되고 탑노트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옥시풋은 어디냐? 옥시풋은 뒤통수 여기가 이 뼈인데 뒤통수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여기 약간 오목하게 속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걔를 실제로 실견을 만져보면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속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들어가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위아래로는 홈이 들어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만져보면 약간 뾰족한 그렇게 딱 이렇게 이 부분이 뒤통수의 끝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뒤통수구나 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만져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옥시풋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넥라인은 앞쪽에 우리가 V자로 클리핑하는 이 넥라인이 아니라 견체에서 넥라인은 이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뒤쪽. 앞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뭐 V넥라인, V넥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프론트 넥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프론트 넥라인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V자로 뭐 V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앞쪽의 이름은 좀 다양하다고 해도 뒤쪽은 분명히 넥라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 뒤쪽이 넥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체 용어도 마찬가지고 도구쇼에서도 넥라인이 서 있다, 넥라인이 누워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넥라인이 서 있다는 건 직각의 수직에 가깝다는 거고 넥라인이 누워 있다라는 건
수평에 점점점 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넥라인은 앞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아시겠죠? 자, 기갑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잘 알겠죠? 그리고 백라인에 대해서 여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라인은 허리 쪽입니다. 허리 쪽. 우리가 이 탑라인에서 보면 경추가 있고 목뼈,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어요. 7개의 경추 목뼈가 있고 13개의 흉추가 있고 7개의 요추 허리뼈가 있습니다. 이 요추가 있는 이 부분을 사실은 백라인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용어는 여기가 백라인입니다. 아시겠죠? 탑라인은 이렇게 다 기지만 백라인은 이 부분이 백라인이다. 그래서 레벨 백라인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수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라인부터 뒤에 30도로 치는 부분이 있죠. 미용할 때. 이 부분은 관골의 뼈가 30도이기 때문에 30도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골 30도를 표현하는 부분. 여기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 뼈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관골이다. 관골이 30도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30도로 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골 30도 부분이다. 그리고 백라인과 관골이 만나는 이 꼬리 앞쪽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십자부라고 부릅니다. 십자부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십자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리고 꼬리의 밑부분, 꼬리의 뿌리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미근부라고 부릅니다. 미근부. 이게 한자 용어인데 꼬리 밑자 뿌리 근자 써서 미근부라고 불러요. 미근부. 꼬리 부분, 미근부, 그리고 여기 십자부, 백라인, 관골 아시겠죠? 그리고 좌골단이 있고 엉덩이로 이렇게 넘어가죠. 크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쪽 엉덩이를 크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전문 용어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는 엉덩이 넘어가고 여기를 아직도 앵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앵귤레이션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앵귤레이션이라는 말은 옛날에 20년 전,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애견 미용의 이론의 지식적인 부분에서 잘 모를 때 그때 앵귤레이션이란 말 그때는 이제 각도가 다 이제 옛날 개들은 여기 후구가 이렇게 가기 좋지 않았어요. 다 일자로 이렇게 우리가 전문 용어는 좀 수직 비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일자로 그냥 각이 이렇게 예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뒷다리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마치 책상 다리처럼 그래서 앵귤레이션을 만들어라 맨날 원장님들이 그랬어요. 앵귤레이션 표현을 해라. 앵귤레이션 표현을 해라. 이게 앵귤레이션은 각도라는 명사죠. 각도를 표현해라 라고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는 걔들이 다 좀 그랬기 때문에 수준이. 지금은 수준이 다 좋죠. 이 부분은 슬로프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슬로프. 슬로프가 맞다. 앵귤레이션이란 말은 틀렸다. 아시겠죠? 슬로프. 그리고 자, 이제 슬로프가 나와서 뒤에 중족골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꺾이는 이 부분이 비절입니다. 이 비절을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기는 중족골이에요. 중족골. 비절은 여기 꺾이는 이 부분이 비절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족골 뼈가 이렇게 있고 풋라인이 있죠. 뒷발에 풋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앞쪽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제 슬로프가 일자가 아니라 각이 지는 만큼 뒷다리의 앞부분도 각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어딘가에서는 꺾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꺾이는 부분이 무릎이 될 것이고 뒤쪽이 뒷무릎이 되겠죠. 무릎의 뒷부분. 뭐 이거를 한자 용어로는 오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오금 뭐 우리가 그럼 오금이 저린다 막 이런 말 있죠. 한자 용어로는 오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오금이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어감이 그래서 그냥 뒷무릎이라고 불러요. 뒷무릎이 또 정확한 말이죠. 우리 한글 용어고 뒷무릎이고 앞에 무릎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턱업입니다. 턱업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턱업은 여기가 턱업이에요. 허리 라인은 턱업의 윗부분. 허리 라인과 턱업은 관계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램클립의 정말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이론의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턱업과 허리 라인의 관계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턱업은 이렇게 말려 올라간 부분입니다. 턱업의 정의가 뭔가 하면 잘 말려 올라간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턱업이다. 허리 라인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언더라인이에요. 언더라인.
여기가 언더라인입니다. 언더라인은 요 밑에 부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프론트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는 언더라인. 언더라인이 일자다. 언더라인이 잘 말려 올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긴 언더라인. 아시겠죠? 이건 프론트 라인. 그리고 엘보 아시죠? 팔꿈치. 팔꿈치 엘보가 있고. 그리고 자, 이제 아까 왔다시피 흉골단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귀털이 이렇게 있어요. 귀털은 이어 프린지라고 합니다. 이어 프린지라고 해요. 이어 프린지. 이어 프린지라고 합니다. 귀털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뼈 용어 아시죠? 견갑골. 견갑골, 상완골. 견갑골과 상완골은 90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상완골과 전완골이 이렇게 있죠. 이 앞다리 뼈가 이제 앞다리 뼈가 위쪽 여기가 전완골인데 전완골에는 두 개의 뼈가 있어요. 앞쪽에는 요골이라는 뼈가 있고 뒤쪽에는 척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요골 척골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 정도까지 뭐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전완골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풋라인, 앞발의 풋라인, 뒷발의 풋라인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 그리고 꼬리가 빠졌네. 꼬리는 폼폰입니다. 폼폰 이거 뭐 폼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퐁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좀 뭐 그러던데 정확한 용어는 폼폰입니다. 아시겠죠? 미음 니은 받침이에요. 폼폰 아시겠죠? 꼬리 털은 폼폰이다. 자, 이게 정말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견체 용어들이고 여러분들은 램클립을 많이 하죠. 램클립은 뭐냐? 램클립의 정의는 푸들의 골격에 맞춰 털을 커트하는 미용이다. 이게 램클립의 정의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램클립의 정의는 푸들의 골격에 맞춰서 털을 커트하는 미용이다. 자, 이제 이건 램클립의 정의고 항상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크라운 이 부분, 탑노트는 여기 아시겠죠? 탑 라인은 요만큼, 백 라인은 여기 있죠. 폼폰 발음주의라고 써있죠. 제가 영어로 써줬어요. 슬로프는 이렇게 슬로프. 관골, 대퇴골, 턱업, 허리라인, 언더라인, 프론트라인 또는 여기 보면 프론트라인 있고 프론트 체스트라고 써놨어요. 전흉부 또는 앞가슴. 전흉부도 맞고 앞가슴도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프론트라인, 프론트 체스트, 견갑골, 상완골 아시겠죠? 또는 옥시풋은 요 뒷부분. 자, 오늘은 이렇게 견체 용어들 그리고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니까 전문가답게 올바른 용어들을 올바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